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온라인 평가를 치러서 만약에 못 치를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 미리만 좀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아이가 수업 전에 일찍 와서 한 40분 정도 일찍 와서 지필로 먼저 보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채점해서 그 봐야 되는 것들 못 본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보게 할 겁니다. 진행할 거고요. 제가 초등 경시 프로그램, 경시라고 하면 좀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이고 어머님들이 있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부터는 뭐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죠? 대입 개편. 그러면 분명히 공부하는 패턴과 사고하는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선에 맞고 틀리고 답안을 조출하는 공부에서 조금 벗어나고 과정 중심을 조금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저는 더 맞췄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우선 현 학년의 교과 심화를 탄탄히 하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등 과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을 하지만 요새는 거의 대부분 단원 평가 정도밖에 학교에서 안 보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학교보다도 현행 과정에 관련해서 당연히 중학교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 심화 잘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 있는 것부터 조금 탄탄하게 수학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쌓아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단계부터 좀 심화를 다시 한번 봐주자라는 취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하는 역량을 키우자. 아이들이 갈수록 어떤 시간에 들여서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더 적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를 할 때 조금 잘못된 학습 방향을 길들여진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보통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들어간다고 보통 그때는 어머님들하고 같이 문제집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좀 잘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식탁이라든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맞나요? 다들 그랬어요.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문제를 틀리게 하는 거는 엄마가 인상이 자꾸 찡그러져요. 그거 아닌데. 그럼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죠? 긴장을 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고가 바뀌어요. 뭐 잘못했나? 뭐 잘못 들었나? 사고는 게 좀 편안한 감에 있어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이는 생각보다 엄마의 얼굴 표정은 빨리 읽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고 수학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격 급하죠. 저희 한국 사람들. 풀고 있는데 채점을 하시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보통 가르치면 정말 제각각인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풀지 마시고 제가 다시 붙여볼 거예요. 잠깐만요. 5분만, 3분만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 그냥 풀어주세요. 그냥 답을 빨리 알고 싶어요. 근데 보통 어떤 아이들이 서술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까 전에 뭘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형으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선생님이 알려주셔요 뭐해요 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자꾸 수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해요. 선생님이 쓰는 풀이박을 그대로. 그래서 안 느는 거예요. 느는 거에 한계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습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소단원이 끝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디 한 장, 두 장을 풀기를 했어 하면 그게 다 끝날 때까지는 차라리 어머님 지켜보지 마시고 어머님을 책을 보시든 딥타임을 가지시든 차라리 설거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내가 하게끔 공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뭐 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자꾸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경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제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그 시간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한두 문제 정도는 아이들이 발표해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좀 사고의 유연성을 조금 확보하자라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괜찮게 공부를 좀 괜찮게 하면 단기 목표로 뭐 저희 뭐 하반기에 보면 여러 뭐 전국 학력 수학 평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KMC도 있고 하잖아요. 그건 재학년에 관련해서 누적해서 보는 거라 이제 그런 거에도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경시 프로그램 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체감 TOT 4단계, 5단계, 6단계 이 교재는요. 보통 이제 경시대회 영재원에 자주 출제된 게 심화 문제 앞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 심화 문제도 있고 뒤에 보면 이제 경시기출 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조금 좋은 거는요. 요새 이제 코딩에 관련된 것들 이거 그러면 컴퓨터랑 뭐랑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원래 코딩 프로그램을 짤라 그래도 결국에는요. 뭐 어떠한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저희 수능 때는 이렇게 순서로 그리는 거 있었으니까 기억하시죠? 출력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게 네 그런 거 그죠? 그런 거에서 그게 어차피 수학적으로 아이들이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 단계들 그런 게 쉽게 코딩으로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 뭐 컴퓨터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인해서 수학의 단계들이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이런 코딩 수학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원 기출 문제 실제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12시간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뭐 김인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실제 이게 상상고 기출이기도 했어요. 상상고에서 두 번이나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다른 영재원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애들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이거 가르쳐. 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주기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쓰여지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심화까지 다 완료한 친구들 는 영재사고력 1031 고급교재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BCD 총 4단계로 되어 있고 수화연산, 도형측정,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확률통계랑 이제 그 문제에 관련된 그 4단계에 갖춰서 나와 있는데 고급 단계 같은 경우는 5, 6학년 그 과정을 끝내야 될 수 있어요. 6학년에 관련된 기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학년까지가 조금 되어 있어요. 문제 적용하기는 조금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전체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3월, 4, 5월에 토요일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 시간은 2시 40분부터. 제가 화요일날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인원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다 기재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감 TOT 4단계 반, 5단계 반, 6단계, 4단계가 4학년 과정, 5단계가 5학년 과정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31 고급 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3개월의 ABCD 과정을 단계 끝마치고 요 지금 고급 단계 1031은 저랑 저희 경시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제가 들어갈 거고요.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하고 이제 뒤에 저희도 기하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고 뒤에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좀 조합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오히려 사생 문제라든가 경로 문제 이런 것들은 조합 선생님들이 건드려 주는 게 조금 다양한 예시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JMO 같은 경우는 앞에 3, 4, 5는 그 유형별로 뭐 대수에 관련된 부분들, 기하에 관련된 부분들, 경우의 조합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정리하는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고 6월 달부터 8월, 보통 8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KJMO 실전 모의고사 특강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4학년이다, 5학년이다, 6학년인데 저 지금 3, 4, 5를 들었어요. 만약에 4단계를 4학년이어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벌써 한 6학년 뭐 이렇게 단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연이어서 6월 달에는 5단계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아이들 10월달 무렵 11월 초 9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뭐 KMC도 있고 전국학년 수학평이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특강도 좀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해보니까는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거 모의고사에 관련된 특강도 같이 듣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 그 경시대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안내문이라든가 계속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의 과정의 커리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좀 반복돼서 운영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투입하는 이유는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고 좀 수업을 진행하고 하면서 현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요구돼야 되는 거, 더 필요해야 되는 것들은 좀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보완해져 주면 해서 조금 더 쌓도록 할 거고요. 그래야 또 학부모님들하고 저도 또 어린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하고 또 의사소통 기회도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재원생에게는 또 단위고도 또 있으니까 40%는 되게 커요. 엄청 커요. 제가 원래 토요일날 저도 이제 저 경시랑 막 수업이 이날은 제가 수업이 완전히 토요일은 거의 풀로 차여 있는 날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비재원생이 있으면 3월 말 얘가 특전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인원수로 하나씩 많이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10명으로 끝날 거예요. 빨리 10명으로 해서 끊고, 왜냐면 뭐 제가 보통 저쪽 반에 경시 특강하면 뭐 20명도 하고 15명 하는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휘들을 하고 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 정도 인원으로 좀 제한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붙여 있고, 뭐 친구 소개 이벤트라든가 뭐 중국 수강에 관련된 부분 이벤트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저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AP관이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부분들도 있고, 관에 대한 좀 이동하면서 좀 리뉴얼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3월에는 프로모션으로 조금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아이들도 조금 다양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짠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혹시 알아요? 친구 10분을 소개시켜주면 100% 무료예요. 누적입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이런 혜택들도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하면서 간단하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셨던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저희도 본사에서 제가 뭔가를 설명하면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데의 설명이랑 좀 달라서 맨날 혼나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해요. 왜냐하면 뭔 학과 선생님이 이 선행을 하라고 부추겨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취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 4 곱하기 3이 10이라는 거를 구구단 함식으로 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왜 4 곱하기 3이 10인지 4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10인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선행 학습을 알 때 조금 바르게 선행을 학습을 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무리되고 가중화되는 선행 학습은 저는 바르지 못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지를 해야 되나요? 뭐 굿땡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굿땡 모드도 있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도 시켰어요. 저희 아이가 전형적인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코로나 시기로 뭐 해가지고 못 보내서 영어는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잘 보면 정말 그게 맞았던 게, 제가 얘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말을 터득하기도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얘가 알아듣든 뭐 하든 그냥 통화. 할머니 있으면 이렇게 영상통화나 통화. 그래서 누구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이거 주저리 통화. 책은 되게 많이 읽어줬거든요. 밤에 늦게 가도 책 읽어주고. 그래서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수업을 오히려 노출을 안 시켰던 것 같고, 직업 특성. 그냥 오히려 전화통화. 왜냐하면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건 얘는 제 입모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것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저희 영어 할 때 뭐 전화 화상으로 하거나 전화 통화해가지고 영어 뭐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스피킹 같은 거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언어가 훨씬 빨랐어요. 남학생님들 불구하고. 근데 수학을 받아들일 때 정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정말 안 그렇게 시키려고 해도 이해 중심으로 하려고 해도 머릿속으로는 자꾸 유형을 암기하려고 하는 습관이 조금 많이 잡혀져 있어요.
저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고등학교 내신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는요, 지금 수능이 5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하면 5년 전이 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전 전에 킬러 문항하고 지금 문항의 킬러 문항을 비교하면 지금이 더 쉬워요. 킬러 문항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예전에 5년, 10년 전에 있는 문제는 실제 딱 출제됐을 때 현재 교사들이나 학원 선생님도 한참 걸려서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킬러 문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졌냐면 준킬러가 어려워졌어요. 준킬러 문항이 오히려 학교에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만 하기에는 어렵고 함정 요소들이 너무 많아. 지문의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길어지고 주어진 조건이 조금 달라붙는 게 많아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함정 요소에 다 틀리는 문항들이 하고 지금 수능의 범위가 어떻게 됐죠? 좁아졌어요. 예전 수능은요, 고등학교 1학년 단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단계까지 다 봤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단계를 안 봐요. 그럼 자, 범위가 줄었어요? 그러면 난이도는 어떻게 되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때부터 해서 초반에 되게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우리 소위 말해서 그냥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래도 다 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으로 맞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에 비해서 전체 킬러 문항이라든가 문항 보면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문항이 쉬운 문항이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준킬러 문항에 대한 함정 요인이 많다. 그러면 뭐가 걸리냐? 시간이 오래.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수능에 시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킬러 문항이 쉽고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엉덩이 빨이 되고 꾸준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수능은 할만하다. 할만하다. 근데 고등까지 아까 전에 무슨 싸움이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 고등학교 문제 풀이집 보면 자이 스토리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이게 대백과세전 정도 되잖아요. 보면 문제지보다 해설지가 더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중종반에서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짧게 밀어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산이에요. 곱하기 나누기 분수계산이거. 이게 빨리 쳐야 되죠. 그게 빨리빨리 되면. 그래서 저는 저희 그 AP반 고등과정 지금 하는 아이들 중에 저는 거기 단계까지 하는 애를 벌써요. 미적분이 벌써 끝나고 걔는 기하를 한대요. 그래서 기하도 있구나. 선생님 저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단계 정도 미적분까지는 못했거든요. 아이 시킬 때. 근데 그 정도 단계도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걔를 보면서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게 학교 학원 수업보다 그 수업을 하는 거, 그거를 하루 매일 한두 장씩 하는 게 힐링이래요. 왜 빨리 풀려주고 다 맞잖아. 그리고 빨리빨리 읽게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지는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하라고 시킵니다. 연산이 정확해야 하는 게 더 맞아요. 정확하고 빠르게 도출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훈련도 필요해요. 훈련. 그러니까 연산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수라든가 얘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거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풀이집, 해설지를 보지 말아라 또는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저는 달리 설명드려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처음에 풀이집을 같이 옆에다 두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아까 전에 한 2장 끝나기로 했어? 아니면 한 단원 거기 좀 그 서단원 문제 좀 끝내기로 해서 끝나고 채점하고 그때는 어머님이 해주셔도 돼요. 채점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틀린 거 다시 한번 자기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나서도 그 틀린 거가 잘못됐어가 아니야. 하고 나서 맞으면 2단계에서 틀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거 풀이 과정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자. 근데 이제 중등학교를 점차적으로 이제 풀이집을 두는 방법을 가르쳐요. 고등학교는 필수적이에요. 맞은 문항도 봐야 되는 게 고등과정입니다. 답지가 왜 두꺼워요? 거기 보면 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에 가야 돼. 내가 맞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었는데 원래는 한 3분, 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10분, 15분이 걸렸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긴 시간을 통해서 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 다 나와.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내가 맞았더라도 내가 너무 오래 걸렸구나, 내가 딱 풀이를 받더라도 너무 장황해. 그런 것들은 풀이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등과정 가서는 풀이집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학습지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또는 유치원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세를 길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습관, 얘가 하루에 2장씩 우리 하기로 했어. 1장씩 하기로 했어. 그러면 저녁 먹방 먹기 전까지 우린 이거를 완료할 거야.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난 해야 된다라는 습관을 길들여주기에는 학습지가 제일 좋은 것 같겠네요. 적은 양.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얘가 하고 조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단계가 점점씩 높아지면서 연산을 조금 빨리. 아이들이 딱 고비가 있어요. 그 구문을 할 때. 5학년 분수계산 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지금 5학년 단계. 아이들이 요새는 수포자가 빨리 일어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단계 할 때거든요. 그때 모든 연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 계산 이런 것들. 그래서 5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해도 되고 몇 주 더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거기를 조금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정식이라든가 함수 단계를 조금 빨리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가서 내신할 때 조금 수월하죠. 시간 안에 조금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래 수학의 골든타임을 잡아보자. 수학의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초삼, 중2 답변 감사합니다. 전 초등교육의 대입을 결정하는 부분의 세모입니다.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안다라고 봐요. 정말 늦게 철들어서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수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수학을 담당하잖아요. 유튜브로 나갈 건데요. 수학이 아니라고 봐요. 초등에서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언어고 어휘예요. 그게 안 되면 중학교에 있는 그 교과에서 내신 따라가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전에 설명해서 드렸던 키워드를 막 보여드리면서 뭐 초고령화, 그 다음에 뭐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뭐 윤기, 뭐 지각변화 이런 것들의 단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다 나와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디에 너무 많이 힘을 썼냐면 수학하는 데 힘을 써요. 그러면서 뭐를 다시 등한시하죠? 학교에 관련된 사회, 국어, 과학 이거를 등한시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서 아이들이 브레이크 걸려요? 중학교 과학, 사회 할 때 브레이크 걸리고 역사만 보면은 현기증이 나요. 난 제일 싫은 과목이에요. 그나마 수학은 내신은 쉬운데 그건 싫어. 근데 그게 벌써 원래는 초등학교 때 다 나왔던 과목들이에요. 그거를 너무 아이들한테 부담해. 그냥 재학년에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혀주고 자습서라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거.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저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니까 세특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하고 그 독서를 할 때 가장 그 책을 찾을 때요. 요새 너무 책들이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그쵸?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세특을 써야 되고 교과에 맞게끔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그 교과서의 뒤에를 보면 참고 문헌이 있어요. 참고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편찬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추천도서 뭐 하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막하고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못 찾을 때는요. 초등학교 뒤에 교과서 보면 교과서 참고 문헌에 관련된 책들도 아이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만한 책들도 많아요. 그 책도 되게 좋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쓸 때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자 어휘는요.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어휘랑 고등학교에서 어휘 보는 게 달라요. 초등학교 요새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휘를 어디에서 찾죠?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찾잖아요. 저는 영어도 그래서 저희 때 지금 아버님 그다음에 저희 때가 오히려 어휘력이 되게 좋은 이유는요. 신문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사전을 봤어요. 국어 사전. 고등학교 때 국어 사전, 그죠? 님, 그죠? 그 사전, 그 영영 사전 이렇게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의 효과는 뭐냐면 내가 그 사전 그 단어만 찾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봐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그 한 단어를 찾으면 그것밖에 안 봐요. 그나마 찾으면 다행이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어휘를 정확하게 사전식 풀이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그 문맥 안에서 어휘를 늘려가는 거 주잖아요. 문맥 안에서 대략 이거는 이런 뜻이야. 승무라는 건 이런 뜻이야. 비구니 이런 건 이런 뜻이야. 윤기 이런 건 이런 뜻이야. 이런 게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중고등학교 애들이지만 초등학교 때는 어휘를 정확하게 사전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조금 나와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참고서 같은 거를 보면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그 뜻들이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100권의 책, 200권의 책, 300권의 책보다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여러 번 읽고 그것만 정리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사회랑 과학을 탄탄하게 해놓으면 중학교 때 그렇게 사회 역사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요새 애들 어머니들 한자 언제 시키시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이런 때 시켜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빼요. 딴 거 해야 돼. 맞죠?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 초등학교 그 한자어를 이제 막 많이 볼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근데 그 전에 해놨다고 생각해서 얘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죠. 그때만 알 뿐이지. 오히려 한자어가 필요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때부터 한자어의 단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이 문해가 인기를 싫어하는 거는 스마트 보급도 있지만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그냥 교과서를 되게 무시하고 학교 수업을 그냥 대충 이게 저는 그냥 그 학년에 국어랑 사회랑 과학 선행 이거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그 단계에 그 맞는 소단원 지금 나가고 있는 단원에 참고서만이라도 같이 풀고 단어 같이 봐주는 것도 정말 아이한테 나중에 큰 자산이고 그게 대입할 때 가자. 수학은요. 아까 전에 말했던 노력하고 엉덩이 빠르면 어느 정도 나와요. 나와요. 근데 국어는 집하라도 안 나옵니다. 언어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질문을 긴 질문을 해야 되는 것들을 파악하는 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많이 읽게 해줬던 그렇게 노출도가 오히려 지금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두 분의 실장님 자녀도 한문 잠수내를 통해서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오래 했던 아이거든요. 수학적인 역량도 있지만 당연히. 근데 걔가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은 양을 보면 이야 걔는 영어 책으로 읽으면서 영어도 공부를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저는 진짜 초등교육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더 많아서 특히 고학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금 이제 학년이 이제 새 학기가 되잖아요. 참고서부터 사셔서 올 1년은 그냥 그 학년에 맞는 사회 과학은 꼭 하자. 저는 요거를 조금 오늘의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만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